자, 안녕하십니까. 주클 주식살롱의 하창모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 이 게스트는 사람이 아니고요. 오늘은 제가 혼자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우리 같이 있는 이 황계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와 함께 과연 오늘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오늘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이 친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Why battery weaken?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배터리가 약한 거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좀 하고 이걸 가지고 배터리 주식이 지금 8월 초에 상당히 약한 이유 그리고 어떤 전략 이런 거를 조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환계입니다. 자, 지금 보면 이제 8월 접어들어서 시장이 계속 뭐 약간 지지부진한 것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배터리 관련주의 주가가 뭐 약간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에코프로는 그나마 조금 견조한데 방전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계속 힘이 좀 약해지고 있죠. 이렇게 7월 아마 27일 정도만 돼도 상당히 견조했었는데 지금 약고 어떤 종목은 뭐 완전 많이 방진된 것도 있어요. 마이너스 40%까지 빠진 것도 있고 마이너스 30%까지 빠진 것도 있고 뭐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지금 밑에 있는 자료는 뭐냐 하면 코덱스니까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코덱스 2차전지 ETF입니다. 코덱스 2차전지 ETF인데 여기 한 4만원까지 7월 26일 날 갔었어요. 4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주가가 3만원이니까 뭐 대략적으로 얼추 한 30% 정도 30% 남짓 하락을 한 거죠. 그럼 ETF 이 2차전지 코덱스 물론 이제 뭐 2차전지 관련해서 ETF가 많죠. 그 중에서 이 친구가 빠졌다는 거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뭐 장도 그렇습니다만 배터리 쪽이 약했겠죠. 그래서 제가 바로 그러면 코덱스 2차전지 ETF를 구성하는 종목이 뭔가 이렇게 한번 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면 이 종목 이 ETF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의 비중이 제일 높고요. 18% 정도. 그리고 삼성 SDI가 17%, 퓨처엠이 17%, 이노베이션이 14%, 엔솔이 14% 정도, LNF가 6%. 얘는 에코프로는 편입을 안 시켰군요.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대략적으로 이 종목에 뭐가 없죠. 없습니다. ETF 같은 경우는 포스코 홀딩스하고 LNF 에코프로는 없어요. 전체 비중에 18 이렇게 하면 뭐 35, 이렇게 하면 31, 그러면 66, 그 다음에 여기 20이니까 86, 86%가 에코프로 BM, SDI, 퓨처엠, 이노베이션, LG엔솔, LNF인데 지금 주가 기준으로는 퓨처엠 빼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생각보다 부진하죠. LG엔솔도 뭐 50만원 중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놓고 보면 그래서 이게 4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보게 되면 4만 한 900원 정도 찍었다가 3만원대가 이해가 되고 있고 기술적 분석으로는 그냥 하락한 정도지 뭐 특별히 뭐 전략을 세우기는 조금 뭐한데 급격하게 하락했음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제가 갑자기 이 친구가 또 물어봅니다.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혹시 주변에 배터리주한테 조금 해가 될 수 있는 안 좋은 내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 친구가 물어봅니다. 얘는 황계란 친구인데 자작극 하려니까 어렵네요. 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시향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시향을 안 볼 수가 없는데 배터리가 어쨌든 좀 강하려면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는 이거는 약간 어그로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완성차도 어느 정도 주가를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완성차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기차를 만든 회사를 말하는 거죠. 근데 현대차 주가도 지금 보게 되면 7월 초순에 대략 한 21만원에서 19만원대거로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하나씩 하나 우리가 이 퍼즐을 잡아보는 거예요. 현대차 내린 거하고 포스코하고 에코폰 내린 뭔 상관이냐? 현대차 뭐 실제적으로 SK 이노베이션에서 배터리 받아오는데 아직 배터리 뭐 조달도 안 돼 있고. 근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전체를 한번 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LG엔솔이나 포스코가 테슬라라든지 이런 쪽으로 뭐 납품하고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 것만 보면 좀 그러니까 제가 미국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미국으로 가봤더니 이제 전기차 회사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테슬라의 주가를 봤는데 테슬라의 주가도 확실히 한 300달러까지 갔던 7월 중순을 제하고 나면 한 300달러에서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 하락을 해 있습니다. 테슬라도 뭐 그렇게 특별히 주가가 최근 한 달 동안 지지부진했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고, 그럼 뭐 테슬라만 전기차를 만들지 않죠. 현대차와 비슷한 회사가 있겠죠.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GM이 있지 않겠습니까? LG 에너지솔루션이 미국의 합작법인 설립한 얼티엄 셀저죠. 예, GM의 주가도 보니까 아이러니하게
7월 초순에 한 41달러까지 갔다가 어느새 33달러까지. 이것도 한 10% 20% 하락을 해 있어요.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삼성 SDI가 하용 이제 라인업을 이렇게 가는 포드 전기차, 포드 자동차도 보니까 실제적으로 15달러까지 하다가 지금 12달러로 쭉쭉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야, 이거 정말 그러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만 보면 좀 재미없잖아요. 우리나라 LG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를 한번 볼까요? 예, 일단 쉘 메이커부터 봅시다. 완성차를 봤고, 두 번째는 배터리 셀을 만든 회사를 한번 보자고요. 그럼 LG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를 한번 보면 지금 54만 원대에서 어디 갔어요? 예, 54만 원대에서 이것도 많이 빠진 건 아닌데 그냥 이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상승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가 분석 따라 조금 다른데 대략 한 62만 원 정도에서 삼중 천정을 그리고 추세를 조금 꺼보면 뭐 여러 가지를 꺼올 수가 있긴 있는데 어느 정도 약간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빠지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막혀 있고 상단은 막혀 있고 밑으로 조금 흘러내는 모습이죠. 근데 쉘 메이커인데 이건 이제 배터리 셀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면은 또 하나 있을 겁니다. 누가 있냐 하면은 삼성 SDI도 물론 삼성 SDI라는 기업의 주가에는 삼성 디스플레이도 있고 여러가 있겠습니다만은 삼성 SDI마저도 주가 관점에서 봤더니 비슷하게 대략 한 75만 원 정도에서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뭐 선은 사실 걷기 나름입니다. 걷기 나름인데 어느 정도 약간은 부채꼴 모양으로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위에 이렇게 퍼지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퍼지는 거냐면 고점은 막히고 밑으로는 작고 저점을 낮춘다는 이야기죠. 고점은 여기 75만원에 맞춰 있고 5월 달에 66만원, 7월 달에 한 68만원, 5월 달에 또 한 65만원, 그리고 지금 60만원까지. 그러니까 고점을 탁탁탁 저점을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힘이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나를 더 봤어요. 테슬라에 가장 많은 원통형 배터리를 납품하는 바로 파나소닉의 주가 흐름입니다. 근데 파나소닉을 봤더니 파나소닉은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1개월 기준 놓고 보면 이게 파나소닉의 홀딩스의 주가인데 12달러 정도 11달러인가 많이 빠진 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오르진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Y 배터리 위큰이라고 했는데 왜 빠지냐 보니까 내가 물어보잖아요. 왜 빠지냐고. 지금 보니까 빠지고 있는 것까지는 봤네요.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슈. 그럼 과연 배터리에 돈이 안 들어오고 누군가가 배터리를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제가 갑자기 이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ADR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장이 지난 7월 27일 날, 7월 26일 날 엄청난 변동성을 가져왔었어요. 배터리 쪽에서. 포스코홀딩스가 75만원, 에코프로가 150만원 찍고 그리고 확 급락을 했다가 다음부터 당이 반등을 했는데 위에 거는 뭐냐면 코스닥 지수입니다. 그럼 짧게 보면 코스닥 지수가 뭐 포모 현상을 다 떠나서 7월 초순, 7월 정확히 12일부터 올랐는데 확 올랐다가 확 때렸다가 다시 확 올랐다가 여기서 치고 가지 못하고 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희한한 현상이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현상이냐면 어느새 다시 상승 종목 수가 많아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는 ADR 상승과 하락 비율이 어느새 80%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배터리 어떤 압도적 힘을 가져갈 때 7월 초순 같은 경우는 배터리 지수는 팍 올라가는데 이 친구는 70% 밑에까지 떨어졌었어요. 근데 가장 큰 하이라이트를 보여줬던 정확히 말해서 포스코 홀딩스가 자본이 한번 살롱이니까 들어보죠. 혼자 하지만 살롱입니다. 76만 원을 형성했던 바로 7월 26일 이후부터 시장에서 희한한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 그 이후부터 ADR이 올라오고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을 하냐면 무슨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돈이 분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어디 갔냐? Where the money is 했더니 돈이 분산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정도 포모 현상은 좀 다른 거죠. 포모는 이제 쏠림인데 이제 나만 없는 걸 포모라 그러고 이건 뭐냐면 어느 정도 이쪽으로 초반 B 구간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쏠렸었는데 그게 누군가가 여기저기서 그게 뭐 전도체가 될 수도 있고 바이오가 될 수도 있고 지금은 어떤 장이냐면 배터리가 그러니까 자꾸 영어를 좀 강조하네. 영어도 잘 못하면서 왜 배터리가 약하냐 하면 실제적으로 배터리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자금이 분산된 게 가장 큰 거예요. 제가 왜 이 영상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시장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정해진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렇죠?
메커니즘이 있어요. 압도적 주도주가 있을 시장이 있고 압도적 주도주가 아닌 장이 있어요. 그러면 배터리가 약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게 있었는데 배터리가 빨리 올라서 약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또 다른 종목 쪽으로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내가 배터리의 수급을 놓고 봤을 때는 확실한 건 뭐냐면 배터리로 들어왔던 힘 자체가 분산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잘 따라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을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할까요? 전략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인데 포스코 홀딩스는 사실 가만히 놓고 보면 뭐 어쨌든 간에 확실히 점핑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죠? 15년 만에 이제 소재 밸류 체인으로서 완벽하게 바뀌어가는 건데 배당도 잘 주고 하니까 어쨌든 40만원 주가가 가장 팔고 싶은 가격이 60만원이잖아요. 따블이니까 40만원 박스권을 뚫었고 뭐 예를 들어서 봅시다. 근데 이거는 가격 지금은 마디 분석이 아니고요. 그냥 가만히 놓고 보면 뭐가 달라지냐면 치고 갈 때는 양봉밖에 없었어요. 이 고점을 전후로 바뀐 패턴인데 이때는 전부 다 양봉. 아이러니하게도. 그리고 지금은 음봉이 2개, 양봉이에요. 음봉이 2개, 짧은 봉. 음봉, 양봉, 양봉, 양봉. 그래도 그나마 포스코홀딩스는 강한 거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기술적 분석으로는 다른 것보다 난 강합니다. 근데 뭐가 보이냐면 이게 결정적으로 뭐 외국인들이 팔고 외국인들 어차피 뭐 10주씩 공매됐으니까 기관이 파는 거는 개의치 않는데 그럼 누군가 사야 되죠. 개인이죠. 근데 개인이 별로 생각보다 안 삽니다. 7월 27일 이후부터 그러니까 압도적 상승세를 보일 때 개인 매수는 거의 100만 주까지 들어왔었는데 물론 개인의 매수는 뭐 외국인의 숏스퀴즈가 될 수도 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근데 최근 2주 동안에 놓고 보면 뭐 거래량도 감소를 합니다만은 거래량도 이제 100만 주가 안 되죠. 100만 주 초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개인의 매수 강도마저도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개인의 매수 강도가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다른 한편으로는 다시 외국인들은 공매도 강도를 조금이나마 높이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쪽 공매도인데 연기금마저 팔아버리니까 일단은 실제적으로는 포스코가 조금씩 늘어지는 겁니다. 언제까지 늘어질지는 알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거 오늘은 그 가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쪽이 늘어지고 있다는 걸 제가 확인하는 거고 에코프로 이제 두 번째 종목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어제 MSCI 편입도 발표가 됐죠. 이제 8월 31일자로 편입이 될 건데 에코프로는 포스코와는 조금 다른 수급입니다. 어떤 수급이냐면 이거는 기관들이 담권이 있어요. 기관들이 약간 단기 승향의 금융투자들이 있는데 연기금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요 그래프 놓고 보면 초록색이 기관입니다. 기관들은 좀 담고 있어요. 포스코는 아예 반대. 외국인들도 포스코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샀다가 환매수했다고 환매도 하고. 근데 공통적 거래량도 얘는 7월 27일 이후부터 그래도 그렇게 많이 주진 않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좀 준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에코프로는 잘 버티고 있고 지금 이 제가 영상을 찍을 때 뭐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파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잠깐 봤는데 이 두 친구는 괜찮은데 이 두 친구가 아닌 나머지 친구들은 아예 그냥 이제 어렵죠. 대표적인 게 에코프로 BM인데 얘는 지금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봤던 포스코 이 에코프로랑 아예 다릅니다. 뭐 거의 포스코 홀딩스부터 같이 움직였는데 얘는 확실하게 음봉이 여기도 똑같이 초반에 양봉이 많았는데 음봉이 많아지고 있고 음봉의 고점마저 낮춰지고 있는 거죠. 굳이 여기서 제가 뭐 마디가 계산하지는 않겠습니다. 35만 원인데 어쨌든 35만 원 밑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에코프로 BM 쪽으로 들어오는 자금은 계속 빠지는 겁니다. 언제까지 빠질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잠깐 이제 아까 여기서 했던 이야기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힘의 분산이 얼마나 오래까지 진행될까가 지금 배터리가 와약한 이유 중에 됩니다. 그러니까 힘의 분산이라는 거는 사실 뭐 반도체냐 배터리냐 그거 넘어갔어요. 왜 반도체도 어차피 빠지는 거니까. 그렇죠. 바이오냐 새로운 주도적 바이오 글쎄요. 이게 압도적으로 올해 23년도 기준으로 압도적으로 쏠림을 보여준 거는 거의 배터리하고 반도체 HBM 장비. 올해 조금 돌이켜 보게 되면 시장을 당기면서 움직였던 것들은 그런 겁니다. 아직은 바이오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시장을 당기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게 되면 뭐 비만 치료제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ADC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기타 뭐
AI 관련이라든지 AI 신약이라 이런 쪽으로만 움직인 거지 뭐 시장을 좌지우지한 건 아닙니다. 바이오가 시장을 좌지우지하게 되면 셀트리온 3바 날아가면서 다 가는 거죠. 사실 3바보다는 셀트리온 쪽에서 당겨주고 뭐 HLB라든지 이런 종목이 달려가는 게 신약 개발이니까 결정적으로 돈은 여기 보인 것처럼 확 퍼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 배터리 What's the 바람이 너무 세구나.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니? 그러면 일단 우리가 가격이라는 거는 두 가지 전략이 있잖아요. 한 가지가 늘어지는, 이렇게 늘어진다는 건 두 가지가 늘어진. 하나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기간 조정이에요. 또 하나는 아유 아까 마디 가격도 말씀하셨는데 그럼 에코프로 BM이 35만 원 밑에면은 그 마디 가격 이탈한 건데 그럼 이탈한 가격에서 그 마디와 가격이 같이 멀어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간 조정이 이 두 가지가 이런 식으로 평행한 상태에서 저점을 낮추지 않은 상태에서 늘어지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일부 종목들은 이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저점을 낮추면서 늘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게 되면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이 역배열이 생겨버려요. 무슨 말이냐? 종목마다 좀 다른데 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가 약간 그런 경우입니다. 뭐냐면 다시 볼까요? 에코프로를 가만히 보면 에코프로는 여전히 지금 같은 경우는 배열 자체가 망가진 건 아니에요. 망가져도 망가지는 각도 자체가 나쁘질 않습니다. 61선, 21선, 그러니까 61선, 21선, 5월선 상당히 안정적으로 수렴했죠. 뭔가 재료만 주면 터뜨리겠다. 이제 뭐 MSCI 재료에서는 별로 지나간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재료만 주면 터뜨리겠다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긴 여전히 자금이 잘 붙어 있어요. 뭐 적극적인 매수는 안 하겠지만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뭐 급하게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자, 두 번째. 그럼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영어 쓸 때는 발음 액센트가 많이 들어가요. 포스코 홀딩스는 어떻습니까? 중요한 거는 재료가 있냐 없냐를 봐야 돼.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딱 그거에 있어요. 어디? 이거는 누가 좌우하느냐? 외국인이 좌우하는 겁니다. 외국인.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주식을 또는 뭐 판다 있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얼마나 사냐와도 좀 상관이 있어요. 왜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면 올해 기준으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10조 이상 살 때 가장 많이 판 게 포스코 홀딩스니까 아주 엉뚱한 상상인데 포스코 홀딩스가 올라가려 그러면 한편으로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사야 된다는 건 어그로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 수급 분석만 해본 말이죠. 근데 아직은 그런 데이터가 안 나오죠. 그냥 나머지 다른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나노신소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CNT 도전제 이런 거 준비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 7월 27일보다는 아예 그냥 제자리 와버린 거예요.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한참 걸립니다. 한참 걸려. 이제 나머지는 또 뭐 예를 들어서 하나기술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장비단은 어차피 지금 소재단 대비해서 잘 버티는 것 같지만은 장비단의 습성 자체는 항상 소재 다음으로 갑니다. 배터리는 소재 장비. 반도체는 장비 소재잖아요. 그 관점에서 놓고 보면 배터리 장비단 같은 경우는 물론 본격적으로 미국이 뭐 LG라든지 SK라든지 삼성이 하반기에 또 그 다음 분기에 계속적으로 장비 들어가겠죠. 하지만 주가가 어떻게 단기적으로 점핑을 해버리니까 여기는 수급 자체가 더 약해요. 계속 개인이 사는 강도까지 약해지고 있다. 이런 종목들은 일단 소재 쪽에서 두 친구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꼭 염두하시고 오늘은 제가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느 정도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에코프로처럼 가격을 박스권에서 기간과 가격 조정을 보여줄 종목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기간 조정은 기간 조정대로 주가가 행보하는 기간인데 그 다음에 변동폭이 커지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친구들은 생각보다 깊어지고 수가 있고 만약에 어떤 전환이 와서 이쪽 기존 주도주에서 다시 땡길 때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가 다시 당긴다든지 포스코 당길 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당길 때 올라오는 폭이 훨씬 더딥니다. 더디죠. 아주 일례로 그냥 이런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게 좀 사여가 되는데 자 우리가 말해서 이제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약간 개별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리튬 관련주, 뭐 수산화 리튬 관련주, 뭐 탄산 리튬 관련주 그런 것들이 있었죠. 약간 테마주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금양이란 기업이 있어요. 금양이란 기업은 사실 여기서는 잘 분석이 잘 안 돼요.
아직까지는 뭔가를 분석하기에는 7월 27일 날 요 변동성 위에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금양이란 기업의 주가가 다시 지난 7월 27일 날 변동성 주가가 아래로 내려간다면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요 7월 그전 7월 초순에 양봉이 많았던 요 상승 에너지보다 언젠가부터 음봉의 개수가 많아지고 음봉의 시가가 자꾸 낮아지는, 어떻게 보면 수렴은 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지켜주면 좋은데 어쩌면 사선으로 내려갈 수 있는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양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걸 뭐 굳이 우리가 월봉 분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일봉 분석에서 크게 헤드 앤 숄더냐만 잡으면 되는데, 그럼 이 친구가 만약에 다시 11만 원이 내려오면 얘는 조금 많이 조심해야겠죠. 근데 그 외에 우후죽순 올랐던 다른 친구들은 다 밀렸어요. 강원에너지도 그렇고, 그렇죠? 미래나노텍도 그렇고, 물론 이게 뭐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리튬 관련해 가지고 약간 금양과 조금 비슷한 식으로, 비슷하단 말은 좀 그렇고, 아마 인도네시아인가요? 예, 니켈 강산 개발해서 잘 움직이는 회사 하나가 STX라고 있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글쎄요, 얘 살아있다고 또 쓰고 있다는 그런 건 좀 애매하고, 얘는 그냥 얘로 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잠깐 말했던 이야기 조금 해볼까요? 돈이 분산되고, 돈이 어디가 있고, 돈이 어느 정도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7월 27일 이후로 자료를 분석해 드리니까 이걸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도대체 어디 갔을까요? 우리 지금 장의 흐름 자체가 대부분 7월 27일 날 이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그죠? 장도 심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인들부터 봤어요. 그래서 7월 26일부터 지금 8월 11일 개인들의 관심은 정말 여전히 배터리에 있는지 아니면 딴 마음을 품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상위 몇 개만 보도록 하죠. 개인들이 코스피 종목인데 여전히 포스코홀딩스는 계속 사고 있어요. 자, 삼성전자, LG화학, SDI, 기아, LG전자, 포스코인터내셔널, LG엔솔, 금양. 그러면 대략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현재 주가 움직임하고 지금 그나마 괜찮은 거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현재까지 금양 뭐 요 정도죠. 딴 건 다 좀 약하죠. 이건 일주일입니다. 2주고. 그 다음에 파는 거는 뭐 굳이 볼 필요가 없겠죠. 파는 거 중에서 개인들이 조금 호텔 신라를 조금 일찍 차익 실현한 거, 근데 이건 별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개인들은 여전히 삼성전자도 또 배터리 셀 업체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LG화학, SDI, 뭐 엔솔까지도 관심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은근히 안 가고 있죠. 그럼 그 누군가가 이 종목들을 외고 있는 기관들이든 팔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럼 개인들이 코스닥은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 가니까 7월 26일 이후입니다. 봤더니 JYP를 사고 있고 파두를 사고 있습니다. 근데 파두는 신규주예요. 그쵸? JYP는 최근에 주가가 뭐 나쁘지는 않는데 치우가는 건 않아요. LNF는 지금 자꾸 땅굴 파고 있는데 사고 있습니다. 포스코 DX도 거의 지금 변동성이 좀 그렇고, 큐렉스는 이제 우리가 말한 AI 로봇 쪽이고, 보넥트는 신규주에서 변동성. 제이오 지금 자꾸 내려가고 있어요. CNT 도전제. 자, 넥슨 게임즈 아직까지 뭐 오릅니다. 게임이니까. 나노친소재 자꾸 땅굴 파고 있어요. 에코프로만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겁니다. WCP도 지금 보면 가다 밀려버렸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근데 뭘 파는 거야 보니까 이제 에코프로 BM도 팔고 아프리카도 팔고 뭐 등등등 있습니다. 파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도대체 돈이 어디가 있는지 보는 거니까 막 개인 봐가지고는 도저히 잘 모르겠어요. 그럼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사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은 보니까 하이닉스 사고 있네요. 카카오 사고 있고, 근데 하이닉스 별로 안 움직이잖아요. 카카오 또 삼바, 카카오가 얼마 안 움직이고, 삼바, 포스코 퓨치엠 그나마 근데 약간 밀려 있어요. 호텔 신라 사고 있고, 요새 폭 샀겠죠. 카카오뱅크, SK 아이테크놀로지, 삼성 엔지니어링 이 친구 하나만 계속 신고가군요. 금융주 조금 사고 있고. 어떤 게 잡히시면 전 잘 모르겠는데요. 외국인들이 사는 코스닥을 봅시다. 그들이 검은머리든 뭐든 간에. 검은머리 에코프로 BM은 사고 있습니다. 주성 사고 있고, 아프리카, PNT. 지금 주가 기준으로 그나마 좀 선방하고 잘 가는 게 그나마 헬스케어 조금 사고 있습니까? ISC도 많이 움직인 건 아닌데 비비거리고, 레인보우도 한번 시세가 났다가 치워가지 못하고 있고, 자, 파라다이스 최근에 들어왔을 거고, 이오테크닉스도 거의 뭐 그냥 잘 잡아주고 있는 거죠. 포스코 MT가 아마 빠졌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기관들 한번 보겠습니다. 기관들은 조금 나눠봤어요. 이렇게 나눠봤는데 금융투자 약간 단기 성향의 금융투자와 연기금을 나눠봤습니다. 기관들은 이렇게 사고 있네요. 에코프로 비행기 기관들은 약간 배터리를 사요. 희한하죠. 약간 단탄가 이렇게 느낄 수 있고 리노공은 메디톡스, 셀트헬스케어, 동진세미케 정말 주식 못하네요. 안 가는 것만 갖고 있군요. 근데 장이 좀 그랬나 봐요. 헬스케어는 조금 올라오고 동진세미케는 지금 밀어내는 힘이고 아프리카TV는 반등을 확 했다가 멈춘 힘이고 솔브레인은 행보 중이고 이오테크닉스는 상대적으로 강한 거고 LNF 땅굴 파고 있고 루트로닉은 어차피 공개 매수 때문에 멈춰 있는 거고 원유가입에 실적 발표하고 박살난 겁니다. 야, 애들도 삽질하고 있네요. 자,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기관들이 산 연기금이 사는 종목들을 보도록 하죠. 연기금 보니까 또 셀트리온, 셀트리온 쪽이 조금 들어오긴 하네요. 근데 이걸 보고 바이오 산다 그러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뭐 8월 14일 날 합병에 대한 이슈가 이야기가 나올 건데 그 나와도 거의 제 뭐 합병 발표가 나면 좀 바닥바닥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검토 중이나 확정 사항 없다. 3개월 내 재공시하겠습니다라고 갈 확률이 좀 높은데요. SM은 최근에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YG도 조금 뭐 퍼폼 딴 거 없어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보면서 결론도 못 내릴 거를 살펴봤냐면 그만큼 지금 자금 자체는 와이드하게 분산돼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한 5분 동안 시간을 벌써 봤는데 뭐 안 잡히잖아요. 외국인이 뭐 사는지 기관이 뭐 사는지 안 잡히죠. 그게 지금 장입니다. 너무 쉬운 이야기를 결과적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지금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우리가 지금 계속 약한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게 복합적입니다. 모든 게 복합적이에요. 얘가 뭐 아까도 제가 초반부터 했습니다만은 LG 엔솔이 테슬라가 뭐 어쩌고 저쩌고 GM, 포드, CATL 다 복합적. 그리고 그 외에 뭐 잘잘하게 들어온 애들 바이오 아니면 뭐 최근 헬스케어, 중국 소비주 이런 식으로 자글잘잘잘 결정적으로 자금이 분산된 거예요. 그럼 자금이 다시 이제 거꾸로 놓고 보면 자금이 분산된 이유는 똑같습니다. 배터리가 약해서 분산된 것도 있고, 그렇죠? 분산되니까 배터리가 약해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은 방전돼 있는 거예요. 그럼 전략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뭐를 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근데 기다리는데 이제 그거를 선택을 좀 잘 하셔야 돼요. 포스코 퓨처엠이 있어요. 기다리는데 최소 30% 40% 정도는 가격 조정을 염두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기준을 잡으면 되냐면 포스코 퓨처엠은 고점 70만원 계산하지 말고 이건 일시적이라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쵸? 포스코 퓨처엠이 일시적으로 딱 음봉친 거잖아요. 이게 어째 최고점이라 그러겠어요. 69만 4천에 사신 분 그 사람은 좀 운이 좀 없는 거고 그럼 그 약간 비정상적인 슈팅을 딱 빼고 나면 얘는 60이에요. 60. 그럼 7이 42. 그렇죠. 42만원까지 내려오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30% 조정이 들어가요. 그럼 그때부터는 약간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추세가 나오긴 나오더라도 그때부터는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이제는 하락하는 각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30%까지는.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할까요? 에코프로 BM은 이거는 조금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봐야 되냐면 이거 50으로 잡는 거는 조금 어그로가 있고요. 대략적으로 45 정도로 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45. 그러니까 얘가 이제 최고가가 일시적으로 45로 잡고, 그쵸? 45면 얼마야? 대략적으로 제가 조금 낮춰드리는 거예요. 0.7이면은 31만 5천 원이죠. 그럼 얘는 한 31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언제든지 밑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또 최근 그 흐름인데 저는 지금 밸류 분석을 안 합니다. 이거는 뭐 밸류 분석을 오늘 지금 이 밸류 분석을 할 수 있을 때는 주가가 어느 정도 우상향을 할 때 밸류 분석이고 지금 일시적으로 7월 달에 시세가 폭발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게 보통 3개월짜리가 한 번에 나온 거니까 여기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주가가 앞으로 밸류가 싸다 비싸도도 있습니다만 주가가 단기적으로 1개월 내 50% 100%가 올라가게 되면 쉽게 말해서 봉 3개 만들어서 하나의 봉을 한 방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 봉 3개를 하나의 봉으로 보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걸 기간 조정이라 그래요. 이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구나. 그게 기간 조정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가끔 보면 유튜브에 그게 나오잖아요. 에코프로가 뭐 앞으로 수주가 어쩐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밸류라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아주 주가가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때
근데 지금 속도가 여기서 속도가 빨라버린 거예요. 빨라버릴 때. 그러니까 150만, 200만 원도 갈 수 있는 에코프로의 밸류와 성장을 하더라도 주가가 빨리 간 데에 따른 가격 이격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아까 하던 이야기인데 그래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31만 5천 원이에요. 31만 5천 원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는 애들이 공매도도 잘 안 해요. 안 해요. 왜? 아무도 별로 매매를 안 해요.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저가 매수가 들어올 게 무서워서 공매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공매도는 결정적으로 확 내려갈 것 같아 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0%가 내려가 버리게 되면 공매도 세력들도 급하게 공매도를 안 해요. 팍 치거나 팍 빠질 때 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공매도도 결국에는 단기 차익 매물이라 변동성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 관련주의 호재는 뭐냐면 변동성 축소 속에서 공매도 세력들의 힘이 약해졌다는 거고 이게 호재고 악재는 공매도 세력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거꾸로 놓고 보면 주가 오르는 게 아니라 변동성 자체가 완화되면서 주가가 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걸 가장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30분 정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본 영상을 보시고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어떤 하나의 시장의 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돈이 분산되면 분산될수록 주도주에 들어와 있던 자금 자체가 빠지다기보다는 신규 자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게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신규 자금이 사고 싶은 자금이 사야 주가가 오르는데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것도 있겠지만 새로운 목걸이에 대한 관심이 있다 보니까 기존 주도주에 대한 자금이 빠지는 거죠. 그게 바로 주가의 원리고 시장의 메커니즘입니다. 그걸 한번 생각하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시장의 전체적인 판에서 돈의 쏠림과 완화 이게 오늘 주식 클래스 주식살롱의 인사이트가 되겠습니다. 화이팅!